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보다 먼저 챙겨야 할 뉴스들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진짜 국내 정치부터 중동 전쟁, 환율, 육아, 증시, 민생, 사건, 사고, 날씨까지 한 번의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3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놓치는 맥락까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떠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 정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짜깁기 선동이자 공천 뇌물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조작 정황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짜깁기 선동이라고 하니 여야 공방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권 공기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개된 녹취록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회유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인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정치권은 녹취록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체 녹취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분 공개로는 각자 유리한 프레임만 강화될 수 있으니 아예 전부 공개해서 논란을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은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굵직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여야가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부터 묵직하죠. 25조 원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변수와 국내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성격이라며 재정 건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같은 추경을 두고 한쪽은 민생 대응, 다른 한쪽은 재정 건전성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됐다고 해서 논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격의 예산이 담기느냐를 두고 싸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판세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구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건 꽤 큰 뉴스입니다. 원래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공식화하면서 선거판의 집중도가 한층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여야 간 비방전이 거세지며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구와 서울 이 두 지역이 지방선거 흐름을 읽는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라고 해서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 정치 구도와도 직결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이슈도 하나 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석이던 특검보 충원도 추진하며 수사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의 사람도 부르고 조직도 채우고 수사 동력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인물 소환 조사라는 직접 행동이 시작됐고 특검보 충원이라는 내부 정비도 병행되고 있으니 본격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인데 그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국정 운영 기준으로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앞으로 정책 판단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국제 뉴스의 중심에는 역시 중동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에 부담시키는 방안까지 언급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도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강경 대응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까지 꺼냈다는 건 발언의 강도 자체가 꽤 높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이후 움직임을 둘러싼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더 팽팽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며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상전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현이 매우 세죠.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방비 확대와 함께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한쪽은 경고 수위를 높이고 다른 쪽은 군사 대응 강도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말보다 무서운 게 태세 변화인데 지금은 태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란의 석유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요 수출 거점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동 지역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유 확보 의지와 주요 수출 거점 점령 가능성이라는 단어 조합 자체가 시장과 외교가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 군사, 외교가 다 한 줄에 연결되는 발언이 나온 셈입니다. 당연히 그 여파는 경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화물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에 더해 물동량 감소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중 부담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 원가가 뛰고 물동량까지 줄면 수입 구조도 흔들립니다. 한쪽만 어려워도 버티기 힘든데 두 개가 동시에 오면 현장의 체감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운송업계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물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글로벌 물류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까지 불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뿐 아니라 유럽 수출길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는 물류에서 워낙 민감한 축이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리면 원유 수송은 물론이고 유럽 수출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고 운송 경로가 흔들리고 수출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정부가 점검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서면 체감이 아주 큽니다. 출퇴근하는 분들, 장거리 운행하는 분들, 운송업계 다 같이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2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지 바로 느껴지죠. 1,520원 돌파,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이 두 표현이 같이 붙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커집니다.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불안 요인이 겹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수입 물가, 기업 비용, 투자 심리까지 여러 갈래로 부담이 퍼질 수 있습니다. 증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와 반도체 업종, 악재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재가 하나가 아니라 겹쳤다는 점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만으로도 부담인데 반도체 업종 악재까지 더해지니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눌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외 불안과 업종 부담이 한꺼번에 겹치니 쉽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장세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세무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변칙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꽤 강한 메시지입니다. 변칙 탈세 행위라는 표현도 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는 단어도 분명합니다.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까지 나오면서 국세청이 이번에 세게 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읽힙니다. 민생 현장에서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풍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체감과 심리를 보여주는 뉴스예요. 종량제 봉투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착돼 있어서 이런 풍기 현상이 생기면 불안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그래서죠. 필요한 만큼만 사고 불안 때문에 과하게 움직이지 말자는 메시지입니다. 사회면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단순한 방임 수준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혐의도 아동학대 사례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에 내린 봄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고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회복되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오전까지는 우산 챙기고 오후부터는 하늘이 조금씩 정리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지역 계신 분들은 끝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평년 수준이라 큰 추위는 없겠다고 하니 비만 지나가면 활동하기엔 한결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3월 31일 화요일 아침 뉴스를 한 번에 묶어보면 흐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과 공개된 녹취록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 합의까지 나왔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대응을,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검증을 앞세우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로 대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고 서울시장 선거도 예약한 비방전이 거세지며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차 종합특검은 관련 인물 소환과 특검보 충원 추진으로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정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대응 시사, 전쟁 비용의 아랍 국가 부담 언급,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 격화, 미군 지상전 가능성, 이란의 제한 경고, 이스라엘의 국방비 확대와 공격 수위 강화, 그리고 이란의 석유 확보 의지와 주요 수출 거점 점령 가능성 언급까지 이어지면서 중동의 불안이 에너지와 금융, 물류, 국내 생활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화물 운송업계 부담과 물동량 감소를 동시에 키우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불안은 원유 수송과 유럽 수출길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국내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가 1,900원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20원을 돌파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하락했고 국세청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변칙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일부 지역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 10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서는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는 오전 비, 오후 갬, 동해안 일부는 오후까지 비,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몽성과 함께 아침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